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의 홍원기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경기도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B 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인천 연수구에 대한 기대감이 수혜 지역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OBS 초대석 오늘은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직접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민선 5기 구청장을 지낸 후 낙선했다가 민선 7기 구청장으로 다시 돌아온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사람 중심의 새로운 마을 공동체 정책을 도입해 구도심과 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실현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펼쳐온 공약 사업과 정책들을 살펴보고 GTX B 노선 예비 타당성 통과로 인한 연수구의 발전 방향, 열풍을 넘어 광풍이 부는 연수 이음 지역화폐의 인기 비결을 알아본다. 주민 힐링 공간으로 새 단장하는 송도 석산과 송도역과 송도 유원지 복원 사업, 연수구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실현 방안, 공동체 문화 복원을 위한 연수문화재단 출범에 대해 살펴본다. 함께 여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연수구의 미래 도약에 대해 고남석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들어본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근 네. 멀리 다녀오셨더라고요.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있었던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다녀오셨습니까? 예, 저희가 네.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4차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총회가 예. 콜롬비아 메데진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한국 대표로 또 서대문구, 또 오산시와 함께 네. 다녀왔습니다. 예. 거기서 세계 시민교육 클러스터 코디네이터 도시로 선정이 됐다고요? 네. 예, 축하드리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예, 이제 그 국제 평생학습도시 총회에서 네. 7가지 분야로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문제라든가 네. 또 앙트레프레너 정신과 관련한 그래서 7가지의 주제를 선택했는데 예. 그 중에 이 국제도시가 그야말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시민교육이다. 예. 그래서 진정으로 글로벌 시민도시의 전형은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고민하자. 네. 그런데 그 고민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해 주셨는데 예. 거기에 그리스 라리사라는 도시하고 네네. 저희 연수구가 선정이 돼서 예. 2년간 전 세계의 평생학습 도시들의 시민 교육과 관련한 이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네. 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저희 연수구가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예. 그럼 굉장히 책임이 무거운 도시가 된 거잖아요, 연수구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연수구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 그 대한민국에 있는 평생학습 도시나 또 일반 도시 같은 경우에도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네. 정작 우리 어릴 때부터 세계 시민이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고들을 하고 가야 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수자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또 장애인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 그리고 지식을 함께 공유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또 문화로 공감하는 문화예술로 공감하는 새로운 인간형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형태 그리고 특히 나눔과 배려를 통해서 세계를 함께 정말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시민의 역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잘 교육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연수구부터 인천부터 대한민국부터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네. 그런 시민교육을 만들어내는 것이 네. 이번에 어떤 책무라고 생각하고 네. 우리 37만 연수 주민들과 함께 그러면 만들어볼 야심찬 꿈을 꾸게 됐습니다. 예. 이 고남석 청장께서 직접 주제 발표자로 무대에 오르셔서 발표도 하시고 굉장히 큰 호응을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 발표하셨고 어떻게 좋아하시던가요?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디지털 시대로 좀 네. 몰입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글자에 대해서 몰랐던 문해자들이 예. 있었던 시대와 또 달리 이제
디지털의 소외자들이 발생하고 네. 있고 이들이 또한 주변부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 디지털에 좀 더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 이걸 놓고 디지털 소외자에 관련한 부분을 네. 아마 이게 평상식 도시에서는 최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미디어와 관련해서 좀 더 디지털에 접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찾아냈던 게 연수 스토리라는 프로그램들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찾아가서 37만 연수 주민들은 모두가 삶에 대한 자기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거는 시대의 역사로 기록돼야 된다는 취지로 자기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축약시켜서 저희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처음에는 쑥스러워하고 두려워하다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본인들이 직접 미디어 제작 방식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취재하러 다니기도 하고 네.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면서 디지털에 대한 공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애는 걸 보게 되면서 네. 아 이게 새로운 형태로 한번 교육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자신감이 있어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세계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네. 또 자기들도 그런 걸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많은 교류가 좀 있었습니다. 개개인 버전의 역사 네. 책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디지털 그렇습니다. 버전의 역사 예. 책이요.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연수구에는 가족, 친지, 연인들 갈 수 있는 곳이 기초단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잖아요. 좋은 곳이요.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어디 갈 만합니까? 저희 연수구는 95년도에 개청했는데요. 그 사이에 인구는 배가 늘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면적은 3배가 늘었어요. 아마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네. 인구 유입과 토지의 확장이 이렇게 아주 팽창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는 사실 없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의 영향으로 그렇죠. 그런 그래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제 사신이 넘나들었던 네. 백제 문화의 터가 비류 백제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볼거리를 할 때는 송도 국제도시의 모던한 부분의 새로운 모습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우리 한국적인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원도심에 대한 네. 이 두 가지 부분이 함께 우리 세계적인 시민들에게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오신다면 트라이벌을 중심으로 한 또 센트럴 파크를 중심으로 한 네. 아주 이국적인 풍광으로부터 과거 꼬마 열차라고 불렸던 수인선이 다녔던 부분을 네. 지금 복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라서 또 박물관을 통해서 네. 또 각국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원도 지금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계적인 부분과 한국적인 부분에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한번 볼 수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도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외국인 분들이 예. 매우 좋아합니다. 연수구는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시의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는 참 매력적인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예, 장점도 많은 곳인 것 같고요. 우리 고남석 청장께서는 민선 5기에 네. 구청장으로 구정을 이끄시다가 민선 6기에 밖에 나와 계시면서 바라보시는 그게 굉장히 또 민선 7기 구정을 이끄는데 중요한 경험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주민들께서 너 잠깐 나가 있어 그래서 너 잠깐 집에 가서 쉬어 그래가지고 쉬셨어요? 좀 쉴 생각이 없었는데 쫓겨나듯이 처음에는요 막 네. 사람들 보기가 싫어요. 예. 다 날 안 찍은 사람 같고 예. 내가 저분한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를 뭐 이런 해가지고 몇 개월은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는 대인 공포증이 생기고 이게 굉장히 솔직한 심경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정말 이제는 더 안 하겠다는 생각도 네. 들고 막 그러는데 팔자 그래서 그런지 다시 또 이제 돌이켜서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행정을 한 건 아닌가. 그리고 정말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아픔과 네. 어떤 필요한 일들을 적재적소에서 찾아봤는가 하는 또 다른 반성들이 진행이 되면서 네. 좀 나름대로는 이제 다시 시작한다면 네. 이런 잘못은 다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거 새롭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걸 조금은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러셨을 것 그래서 같아요. 나중에는 우리 주민분들이 현명한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네. 이번에 또 이렇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네. 우리 고남석 청장님도 바뀌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또 연수구의 분위기도 그때랑 달라졌을 거예요. 네, 그렇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무래도 또 정책의 연속성 이런 거에 따라서 구청장이 어쨌든 민선 5기 진행하셨습니다만 다른 분 오셨다가 또 바뀌면 주민들도 이 부분을 좀 걱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긴 네, 한데요. 근데 또 전임께서 예.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당도 틀리고 했지만 전임도 처음에는 이제 가면 전임 거에 이렇게 흔적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은 있겠죠. 그러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으시죠. 있겠는데 예. 하다 보면 그런 정책들이 주민을 위한 것이지 그 한 사람의 치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제 인식이 들면 네. 다시 이제 그 사회 연속성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사람은 가도 남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거든요. 뭐 정말 아닌 정책 아닌 다음에 그렇죠. 다 국민을 위한 거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남아 있는 직원들이 네. 묵묵히 또 예, 사회 예. 연속성을 유지하니까 있는데 다만 이제 와서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민선 5기 때 전 학교에 사설을 다 배치했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저는 공교육에서의 새로운 변화는 도서관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도서관을 통해서 책에 대한 익숙함과 또 단순한 사서의 기능이 아니라 요새는 평생교육이나 문화예술이나 모든 것이 다 융합되어야 하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융합된 프로그램을 아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플래너, 문화 그렇죠. 플래너의 그런 개념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그 사설을 중심으로 예. 어머니들과도 또 학습 도우미, 뭐 도서관 사서 도우미 형식으로 해서 부모가 학교 밖에서도 이 도서관에서 이루어졌던 경험들을 공유하는 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아이들이 책과 익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네. 과정. 그게 저는 이제 학교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중단됐었어요.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다행히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해 주시고. 공감해가지고 법은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 사설을 다 배치할 만한 인력 배치에 따른 재원이 지금 네. 확보가 안 돼서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와서는 인건비로는 지원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자꾸 얘기들이 있어서 직접 저희 연수구 직원으로 40여 명을 사설을 채용해서 학교로 다 파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네, 다시 네. 한번 전 학교에 사서가 다 파견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초단체 네. 직원분이 학교로 이런 사례가 다른 기초단체 없을 지금 것 없습니다. 같은데. 그렇죠? 없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가급적 정규직의 형태를 네. 교육청에서 늘려줘야죠. 근데 그 과도기적으로라도 네, 네. 우리 학생들이 도서관이 선생님이 수업 들어가면은 문 잠겨버리는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항상 개방돼서 드나들 수 있고 드나들 책과 수 있는 친숙해지는. 그런 거를 적어도 네. 학교 현장에서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걸 해서 전국적으로도 최초로 다시 한번 전 학교에 사설을 배치하게 돼서 사업의 연속성을 다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정책의 뭐 성과 여부를 떠나서 다른 지자체 기초단체들도 이 부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그래 주시면 좋고요. 예, 결국은 예산 문제가 좀 있는 게 그런 어려움도 걱정이네요. 있습니다. 예. 1년 반 동안 1년 뭐 반은 좀 안 됐습니다만 구민들 다시 만나시니까 따뜻한 격려, 충고 또 여러 제언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구민들이 또 민선 5기 때랑 다른 어떤 이야기들 많이 만나보면 해주십니까? 우선 삶이 좀 팍팍한 분들이 많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세대 간에 있어서의 갈등도 많이 심화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선 좀 어려운 부분을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네. 그래서 연수구 그러면 잘 사는 동네인데 뭐 그러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영구임대 아파트 형식으로 네. 해서 주거 환경은 개선됐지만 실제 삶의 질이 과연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직장이나 다양한 형태의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사다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미래 세대도 그런 가난이 세습되지 않는 사회로 갈 수 있겠는가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연수구에도 깊은 시름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강한 요구가 또 한 번 절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
어르신들의 이 소외 문제도 굉장히 많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외로움 100세 시대가 그렇죠? 가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고령 시대로 접하고 있고 저희 예. 연수구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이 세대적으로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다 그냥 노년이 되면 자식들이 자기를 부양할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자기의 가치나 이런 재산을 다 털어서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으셔요.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된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뭐 예. 국민연금이라고 그래봐야 지금 뭐 많이 타도 100만 원 이하잖아요. 네, 100만 원 이건 굉장히 많은 네, 경우. 100만 원이 많으신 거잖아요. 근데 뭐 자기 준비를 하나도 안 한 네.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이 갖는 아주 절실함이 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아,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다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대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혼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네. 그리고 이 문제를 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감이잖아요. 네, 네. 그때 단 한 사람이라도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런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송도 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약속했던 부분들이 네. 빨리 추진되게 해라.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행히 GTX는 이제 만들었고, 예, 예. 그럼 예를 들어 국제병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워터프론트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런 도시가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강한 요구들이 사실 이번에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큰 성과가 났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네. GTX B 노선 이거 직접 수혜가 될 수 있는 예타가 통과가 됐는데 그 과정이 또 만만치가 않았죠. 많은 분들이 뛰셨습니다만 어떠십니까? 예,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한데요. 예, 주마등처럼 예, 떠오르시겠어요. 왜냐하면 뭐 다 지역을 제가 저기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GTX A 노선하고 C 노선은 된 거예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강남권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이게 BC 레이쇼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수익성 판단이 있다고 네, 보는 건데 네. 이게 마석이나 이쪽 남양주나 송도는 변방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수도권 내에서의 또 변방의 그러네요. 역차별 형식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BC 레이쇼가 안 나온다. 국가 산업에서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한 5조 6천억이 들어가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밀려가지고 위기에 봉착해 있더라고요. 와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뭔가 정말 전투적으로 이 네.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2개 자치단체, 남양주시장, 뭐 영등포, 용산, 동대문 막 불이 나게 확인하고 해서 야, 우리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입장을 좀 전면적으로 좀 밝히자. 그래가지고 이제 12분을 모시고 네. 국회 가서 이거 또 다른 역차별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세계적인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동성 있는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걸 역설을 하고 그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0만 명 서명 운동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네. 또 주민분들 나와서 열정적으로 또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하니까는 기재부에서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네, 네. 또 국토교통의 윤관석 위원이 또 우리 인근 지역이고 하니까 본인이 또 적극적으로 엮어가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대표님이 예찬 대표께서 기재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네. 이건 진행하는 걸로 가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늦었는데 거꾸로 예타가 되고 또 예산이 확보되면서 이게 민간 자본으로 갈 건지에 대한 네. 타당성 조사가 바로 진행이 돼서 오히려 전화 네. 위복이 되어지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약간 이 GTX-B는 이렇게 봅니다. 그 기회이자 상당히 위기일 수도 있다. 저희가 꼭 연수구에 도움이 돼서만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수도권이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약 2,500만의 이러한 글로컬한 형태 그리고 아주 메갈로한 시티가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서울, 인천, 경기가
한 묶음으로 시공간적으로 이제 이 제약이 없어져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좀 약간은 좀 뭐랄까 좀 배제되어졌던 지역, 네. 이 네. 지역을 뚫어놓으면 앞으로 26분이면 송도에서 서울까지 갑니다. 그러면 누가 갈 건지, 즉 서울 분들이 바이오 클러스터와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면모를 가지고 있는 연수구로 와서 소비와 생산을 해낼 건지, 아니면 과거 100년처럼 경인선이 처음 만들었을 때처럼 서울로 모든 인재와 재원들이 다 쓸려 들어가는 형태로 네. GTX가 네. 가져갈 건지, 그거는 각 도시의 자기 경쟁력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만들었다. 네. 대신 그 위기를 자신들이 잘 가치를 만들어내고 창출해서 자기들만이 가진 색깔로 이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앞장서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좀 모범이 되는 도시를 만들게 된다면 이 GTX는 틀림없이 100년의 미래를 네. 밝게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마치 경인선이 처음 생겼을 때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 근데 사실 GTX A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뭐 예타 끝나고 12월에 착공식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그러니까 앞으로가 또 문제란 말이죠. 첩삽을 그렇죠. 아직 못 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점에서는 좀 굉장히 좀 낙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민자 적격성 심사가 네, 지금 네. 올해부터 들어가 있고, 또 이 노선에 대해서는 저는 민간자본 쪽에서도 네. 상당히 가능성 있는 노선으로 볼 거라고 분명히 예,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민관이 다시 한번 이 일들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진행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GTX-A가 12월에 착공식이 있었는데 아직 5년 됐는데 깜깜무소식이란 말이죠. 예. 이게 전화위복이 됐듯이 GTX-B는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는 네. 단초가 좀 마련이 돼야 되겠어요. 예, 그렇게 노력하려고 지금 정치권들이 지금 다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역외 유출 오히려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가능성들이 나가지 않고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우선 보시나요? 첫 번째는 경제적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준비돼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와 네. 워싱턴 같은 경우를 좀 저는 연대에 두는데, 결국은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잘 확보돼야 됩니다. 네. 이제 그 점에서는 그 삼성과 셀트리온을 통한 또 바이오 클러스터를 네, 네. 남동공단까지도 전부 다 해서 1차 밴드, 2차 밴드까지 완성되게 하고, 또 그 고급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네, 대학 교육기관들이 사실 우리 연수구에는 송도국제도시에 있거든요. 많이 있죠. 뭐 네. 겐트도 있죠. 예. 그다음에 조지 메이슨, 순이 등 다양하고, 또 인천대, 또 인하대도 이제 곧 들어올 거고, 연세대도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인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네. 역할을 잘해줘야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지금 과학예술영재학교를 그렇게 어렵게 유치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걸 대비해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고급 인력들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고등학교도 대학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의 경제적 활동들이 보장되고, 그 경제적 활동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기관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면 네. 우선 안 올 수 없죠. 그죠? 왜? 직장에 대한 기회의 땅이기도 하고, 예. 교육의 기회의 땅이기도 하고, 과거와 같은 형태의 어떤 뭐뭐식 우리 교육으로 해서 치맛바람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네.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의 형태로 변환을 주도해 나가는 도시로 진행된다면 저는 경쟁력이 기본적으로 온다. 네. 그다음에 둘째는 국제적인 도시가 지금 이제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에 적응할 수 있는 국제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뭐 이런 점에서는 그린 클라이밋 펀드, 즉 기후 변화와 관련한 네. 사무국이 우리 연수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제 기구가 10개 이상이 이렇게 함께 들어와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미래로 뻗어나가려고 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네. 그런 부분들의 실질적인 경험과 거기에 또 자기도 함께 일하고 싶은 욕망들이 네. 전차처럼 욕망의 전차처럼 몰려들고 그러나 그런 개념이 나눔과 배려, 자연과 공존하는 새로운 인간형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문화까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GTX는 우리의 기회의 선물을 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최근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뭐 인천 뭐 연수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대책들 방안들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한 그런 부분에 인재를 네. 키우거나 또 그런 일자리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의 하나이고요. 이번에 또 특히 저희가 신경을 썼던 거는 그 연수 이음 카드라고 했어요. 네, 네, 네. 이음 카드를 이게 뭐 거의 광풍 수준이던데요. 예. 굉장히 좋아하시던데요. 예, 저희 그 연수구가 특히 이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신기록을 지금 많이 내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음카드의 핵심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뭔가 이제 활로가 없다. 네. 우리 이제 내가 목숨 걸고 내 뭐 전 재산을 투자한 거를 어떻게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다라고 하는 마지막 절망감 속에서 희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태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첫째는 소비자에게 소비복지 형식으로 일단 진행하자. 왜냐하면 과거의 지역화폐들은 아무리 좋은 취지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에 같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성공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지류화폐에서는 특히. 그래서 이 지역화폐, 전자화폐 이번에는 지금 저희 주민들이 지금 참여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15만이 금방 넘어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 지역카드 내의 플랫폼에 15만 명 이상이 함께 카드를 쓰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공유 플랫폼 만든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지역 상권에 계신 분들에게는 뭐가 앞으로 필요한 거냐면 손님이 왔는데 11%씩 캐시백으로 돌려드린다고 해서 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렇게 그렇죠. 준다는 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맛없는 집에 한 번 가지 두 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재정적인 뒷받침까지 해가면서 기회를 드렸을 때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거는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렇죠. 네. 거기서 내 집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자기 경쟁력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 지원해 드리겠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동네에 특화된 상가 거리를 만들어 드리고 또 뭐 예를 들어 어느 맛집 하면 그 동네 그리고 거기 가면 재즈와 음악이 흐르는 공연이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공간으로 다시 전환시키는 부분에는 저희가 하는데 이거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자신들이 절벽에 섰던 아주 절박한 심정을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로 만들어 달라. 그래야 정말 다른 데 써야 할 상당한 재원을 연수 이음에 투입한 가치가 생기고 그래야 주민분들이 지속적으로 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드리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서 그 후속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또 더 기대가 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들 아주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송도 석산 하면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했다가 네. 사실은 주민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어떻게 보면 흉물로 방치가 됐었는데 이게 다시 새 단장을 해서 힐링의 공간으로 주민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예,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지난 민선 5기 때도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선거 때 어쨌든 이게 이 석산을 한번 새롭게 한번 만들어서 네. 주민분들에게 흉물 네. 그리고 그 인근의 지저분한 쓰레기 이렇게 불쾌한 기분으로 느끼는 이 석산을 어떤 형태로 한번 바꿔보겠다. 그래서 박남춘 인천시장께서도 이분과 할 때도 같이 공유하고 해서
원래 그 부지가 지금 도시공사 땅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 석산 이렇게 까진 그 돌만 보이는데 네네. 그 밑에 또 땅이 꽤 만만치 않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거기를 저희가 지금 받아가지고 거기를 텃밭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텃밭을 한 400부자 만들어내고 좀 힐링 공간을 좀 일정하게 만들어서 그동안에 굉장히 그 피해를 봤던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네. 그런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고 이번에 이제 주민 힐링 공간 그리고 자연과 친화하고 아이들도 와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네. 수 있는 그런 네. 새로운 형태의 텃밭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아까도 얘기한 그런 저녁에 어떤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면서 또 인천시에서도 지금 시민 공모를 통해서 좀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산 전체를 다 좀 멋진 공간으로 네.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1단계 이제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제는 빠른 시간 내에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인천 그러면 공항에서 나오면서 왜 이렇게 흉물스러운 게 있지가 아니라 인천 아주 멋있는 도시네, 매력적인 도시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석산을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석산이 굉장히 성공 사례의 출발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숙제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뭐 수인선 마지막 역사인 송도 역사 복원 사업도 그렇고요. 네. 또 중고차 수출 단지 이전 문제 이것도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고 그리고 또 소가리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뭐 테마파크가 들어온다 네. 이런 얘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송도 유원지 옛날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곳인데 이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유원지 지구 한 80만 평 정도가 네네. 이제 내년에 일부 이제 일몰로 그 유원지 지구가 해제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 이제 난개발이 예상되기도 하고 네. 지금도 사람이 즐겁게 놀던 유원지 과거에 명소였던 송도 네. 유원지가 사람은 오는 데 간 데 없고 네. 자동차만 뒹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고 네. 또 상당한 혜택을 주면서 개발하도록 요구했던 땅도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고 예. 뭐 이런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80만 평의 송도 유원지는 수도권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허파와 같은 존재다. 네. 그러니까 이 주민이 쉬고 마음 편안하게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유효하게 남아야 된다. 도시계획이 전부 다 수익성만 따져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시킬 거면 죄다 다 아파트 만들지. 뭘 만들고 아파트 만들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쉴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예. 거죠. 그래서 그 큰 기조는 변화를 주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렇게 하려면 우선 중고자동차는 다행히 이게 또 지역 경제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 네, 있어서 네. 쉽게 나가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평택이나 또 군산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우선 항만공사하고 인천시에다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는 중고 자동차 수출과 관련한 집적지를 하나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그냥 흉물스럽게 땅에다 큰 땅을 다 차지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말고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중고차가 딱 들어가면 거기서 입력되고 정비할 거 정비하고 다시 출고 나갈 수 있도록 창고 하듯이 탁 해가지고 대기시켰다가 완전 자동화된 형태에서 항만에 바로 네, 배를 네. 태워서 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상당한 부분에서의 부가가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주민들에게 배척받는 흉물스러운 공간이 되지 않는다. 그 부지를 빨리 만들어서 현대화시켜주자.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있는 송도 유원지 지역을 빠르게 주민들에게 새롭게 전환시켜 줄 수 있다. 이 점에서는 테마파크도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이제 사시사철이 분명한 나라라 이 테마파크에 약간의 좀 한계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공간을 좀 실내형 공간으로 해서 뭔가 엔터테인먼트가 가능한 형태로 이 80만 평 전체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그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분들, 토지 소유자분들에게도 제가 한번 면담을 하겠다고 지금 네, 다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그림을 토지주도 동의하고 또 우리 300만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2,500만이 과거에 기억하는 그런 좋은 유원지 공간으로서의 네. 기본 이미지를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거는 누구 한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오픈해서 함께 광장에서 얘기할 필요가 네. 있겠다. 그동안에는 이걸 그냥 그 소유자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하는 공적인 관계 이 충돌 속에서만 자꾸 이 문제를 보니까 문제 해결 안 됐다. 네. 여기에 시민이 다시 개입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한번 대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야말로 마지막으로 한번 결론을 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 과제가 제가 보기에는 민선 7기에 저뿐만이 아니라 인천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예. 하는 깊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수가면은 교육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 뭐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또 기대가 굉장히 높은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이와 어울리는 교육기관들도 상당히 많고 평생 학습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과 복지가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도 꾸준히 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비약적 원조를 받은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이렇게 바뀐 결정적인 요인을 누구나 다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걸 뭐 다시 뭐 제3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럼 어떤 교육으로 이제 바뀌어갈 거냐? 그럼 4차 산업혁명 때도 과거 같이 한 학교 한 교실에 60~70명 모아놓고 칠판에서 써진 대로 주입식 교육하고 이렇게 네. 진행하는 걸로 갈 수 있는 거냐? 근데 다들 갈 수 없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갈 수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잘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치안이나 교육이나 이 부분이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이거는 교육부 일이고 교육청 일이고 이건 경찰청 일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과연 치안이 불안하고 교육이 형편없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존재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교육의 문제, 치안의 문제도 네. 지방자치단체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학교 내의 교육을 교육청이 하고 네. 밖의 교육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이거 없다. 경계가 없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우선은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전 마을이 같이 움직이게 된다면 네. 학교 교육 내에서 필요한 부분에 재정적 지원이나 어떤 거든 간에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달라. 아까 얘기한 도서관 사서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좀 실험적으로 진행한 게 전 세계에서 최초로 네. 우리 대학하고 연계해서 중고등학생 아이들한테 이번에 블록체인 교육을 처음 실시해 봅니다. 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이나 이런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AI나 다양한 걸 진행하는데 우리 대학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이걸 배워야 될 초중 고등학교 아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에게 경쟁력 없다고만 얘기를 우리가 체근할 문제인가? 그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또 영화도 어릴 때 영화 감독이 되는 경험을 해줄 필요가 있다. 왜? 영화를 통해서는 모든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는 감독을 맡아봐야 되는 거고 누구는 조명을 해야 되고 누구는 촬영을 해봐야 되고 누구는 시나리오를 써봐야 되고 이런 과정에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자기의 역할들을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해보자. 그래서 우리 감독님을 아예 배정을 해서 학교에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 10월 달에 이제 페스티벌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만든 작품들을 발표하게 해봅니다.
즉 학교의 문제를 지역사회의 대학과 연계해서 또 기업과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쏟아붓자. 그렇게 해서 아이가 나왔는데 직장에서 야 너네가 배운 건 다 까짜고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 가르칠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술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런 것을 소통하고 감각을 키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가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큰 틀이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가서 저희가 이제 평생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가장 큰 이유가 자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새로운 경쟁력에 뒷받침되지 않고는 그 도시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생존하기 어려운 시기로 자꾸 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과거에 배운 지식이 이제 소멸되어져 나가는 과정에 새로운 지식을 넣는 부분은 국가뿐만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지는데 그게 바로 평생교육의 형태로 시스템화돼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식과 재산은 자기 혼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대한민국이 기회를 주고 만들어준 거다. 그렇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런 것들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자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 자기의 기술이나 재능들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고 또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에게는 편안하게 다시 직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할 수 있도록 재교육시키는 일련의 과정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걸어 나와서 5분 이내 거리에서는 항상 자기가 학습될 수 있고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장들이 주어지는 그런 평생학습 도시. 네. 그게 21세기형 새로운 도시의 교육이 갖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마을 공동체, 학습 공동체 개념이 바로 이런 것부터 출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주 요건, 쾌적한 공기 또 편안한 교통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송도 지역에 이슈가 됐던 게 악취 문제란 말이죠. 예, 이 문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아주 제가 제일 힘든 문제 중에 네.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악취는 이게 유령 같아가지고요. 네. 이게 확 왔다가 냄새 맡고 막 하다가 보면 싹 사라지고 나면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잡아놓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포집도 물론 하죠. 네, 네. 자동 포집도 해서 예. 분석도 하고 하는데 결국 내가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네, 사람은 네.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 자기가 아니라고 하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원인을 제거하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시급한데요. 그래서 이제 1차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악취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화학적 성분을 배출하고 있는 그 회사나 다양한 기관들의 어떤 악취의 유형을 내고 있는지 이거를 전부 다 지도로 만들어서 분석하고 또 바람 방향에 따라서 어떤 악취 요인이 외부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도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현재 공공기관이 실제 악취를 유발하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꽤 있습니다. 네. 뭐 하수처리장도 그렇고요. 또 자원화 시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또 가스를 하기 위해서 부치라고 해서 우리가 가스 냄새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그 부치제를 넣어서 마늘 냄새 비슷한 거를 내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네. 냄새가 안 그래야 나면 안 안전하기 되니까. 때문에. 네. 근데 또 그런 부치를 대량으로 이제 넣었다 뺐다 할 때는 이게 또 밖으로 유입되면 그 냄새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악취들을 통해서 원인자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한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네. 일단 발생시켜서 걸리면 굉장히 큰 피해를 받는다라는 걸 네.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 네. 그래야 조심합니다. 아주 교묘해가지고 비 오는 날 회수해가지고 그냥 같이 섞어 네. 내려보낸다든가 냄새 같은 거 적당히 봐가지고 왜? 그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돈이 든다는 것 때문에 하거나 아니면 그 시설을 전부 다 개조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좀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준엄한 규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이 광역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시화 단지라든가 남동,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심지어는요, 이 항만에서도 이 항로가 있어가지고 네, 밖으로 네. 나갈 때는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가스나 이런 것들이 인입돼 있으면 이걸 밖으로 이렇게 뿜어내고 나갑니다. 꼭 방귀 끼듯이. 네, 네. 그럼 그게 또 바람으로 와서도 심지어 그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합적인 형태로 이 광역적인 형태로 예. 문제들을 원인을 밝혀내고 그런 시설들을 개조시키지 않으면 네. 이 악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인근 지자체장하고 만날 생각입니다. 만나서 각자가 자기 오염원에 대한 부분을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같이 하자. 예. 여기까지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원인 규명, 재발 방지위 앞으로 애써 주시고요. 오늘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 구민 여러분께 또 OBS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연수 구민 여러분, OBS 시청자 여러분, 이제 삶이 매우 팍팍합니다. 돼지 열병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적인 문제도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 경쟁력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 연수구는 송도 국제도시의 비약적인 발전과 또 원도심의 안정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엔 여러분들의 참여만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항상 우리의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해줄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참여 꼭 우리 도시를 위해서 필요하니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늘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남석 연수구청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주말에 단풍이나 가을 꽃 보러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행락철인 10월과 11월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사망자, 부상자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니만큼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OBS 초대석 오늘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내 인생의 책,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저는 오늘 레오나르도 다빈치 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두꺼워서 잠잘 때 침묵으로 쓰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우리 스티브 잡스를 썼던 윌터 아이작슨이 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우리 지역의 과학예술영재학교를 넣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왜 과학과 예술영재학교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다산 정약용 선생과 같은 새로운 인물의 형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술의 혼뿐만이 아니라 모든 매 사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아주 세부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완성하고 또 다양한 분야의 과학적 지식을 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나 또 새로운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생을 살아야 하는 모든 주민들이 함께 읽어본다면 내용이야 딱딱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모든 이 책을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융합, 통합 그리고 예술로
감성을 갖고 통할 수 있는 인간적 관계 이런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